나는 그날 내 20번째 생일에 칼을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엌의 과도였다. 그 칼날이 반짝이는 순간 내 이복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나는 그 웃음이 영원히 멈추게 할 방법을 생각했다. 오늘은 가족의 날이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의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다. 한강이 흐르는 아파트 창가에서 겨울 햇살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들어왔다. 20살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또 하나의 이튿날일 뿐이었다. 엄마가 재혼한 지 5년, 그 후로 우리 집은 행복한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하지만 그의 두 아들, 내 이복 형제들 민준과 태현은 달랐다. 민준은 23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모범생이었다. 태현은 21, 아직 대학생이지만 클럽에서 밤을 지새우는 자유로운 영혼. 그들은 나를 처음부터 적대시했다. 엄마 새끼라는 속삭임이 집안을 맴돌았고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거부감을 잊을 수 없었다. 내 생일. 그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날이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케이크 한 조각, 축하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평범한 대학생, 지은. 하지만 오늘 나는 변화를 느꼈다. 가슴속에 불꽃이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엄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지은아, 일어났어. 오늘 내 생일이잖아. 저녁에 가족 모임 할까 해.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피로는 나만 알았다. 엄마는 항상 그랬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았다. 좋아요. 엄마 나는 대답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가족 모임. 그건 민준과 태현의 또 다른 놀이터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 물건을 숨기고 심지어 내 방에 들어와 내 일기를 읽으며 웃었다. 작년 생일, 나는 혼자 케이크를 사 먹었다. 그날 밤, 그들은 파티를 열었다. 내 방 바로 옆에서. 음악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고 나는 베개를 머리에 덮고 울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먼저 들어왔다. 정장 차림으로 피곤한 얼굴이었다. 오, 지은. 생일 축하해. 이 그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며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태현은 저녁 무렵에야 나타났다. 머리 헝클어지고 술 냄새가 났다. 언니, 생일. 아, 미안. 어제 클럽에서 밤새웠어.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다. 엄마가 준비한 한정식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작은 케이크. 우리 가족답게 행복하게 먹자.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다. 민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태현은 포크로 음식을 쑤시며 하품을 했다. 나는 케이크를 자르려 손을 뻗었다. 20개 촛불, 엄마. 켜줄래요? 엄마가 불을 붙였다. 불꽃이 춤을 추듯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들이 내 고통을 느꼈으면 바람이 불자 촛불이 꺼졌다. 박수 소리가 없었고 대신 민준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 옷 빨리 끝내자. 태현이 웃었다. 형, 케이크 먹자. 지은이 사준 거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게 가족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지은아, 왜 그래?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해.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그랬어.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어? 왕따처럼. 내 방에 들어와 내 물건 만지고 내 생일을 잊고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 코웃음 쳤다. 얘야, 과민 반응이야. 우리는 바빠.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해? 태현이 덧붙였다. 언니, 재미없게 하지 마. 엄마가 슬퍼하잖아. 엄마가 손을 내밀었다. 자녀들아, 그만. 우리는 가족이야. 민준이, 태현아, 지은이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자.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엄마는 그들을 감싸줄까? 왜 나는 항상 희생자일까?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공정하게. 그들이 내게 준 고통만큼 그들에게 돌려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싸움은 아니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민준 오빠 직장 동료예요. 민준 씨가 어제 약속을 잊었대요. 나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작은 거짓말부터. 태현에게는 그의 클럽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현이가 어제 내 여자친구랑 클럽에서 봤어. 소문은 바람처럼 퍼진다. 특히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후 민준이 집에 들어오며 소리쳤다. 야, 지은. 내가 뭐 한 거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 소문 민준이 상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그의 경력에 금을 그었다. 태현은 더 빨리 무너졌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태현아, 너 진짜 그랬어? 클럽에서 그는 홀로 남았다. 집에 돌아와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였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 너희들이 나한테 한 대로. 생일 축하. 그건 너희들한테는 장난이었어. 이제 내 차례야. 엄마가 알게 된 건 그 후였다. 지은아,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끝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가면은 벗겨질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진실이 우리 모두를 파괴할 테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주는 아침마다 나를 피했다. 그의 눈빛에 스며든 불신이 나를 기쁘게 했다. 태현은 더 노골적이었다. 저녁 식사 때마다 그는 포크를 세게 쥐고 나를 쏘아보았다. 지은, 내가 그 소문 퍼뜨린 거 맞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중재하려 들었다. 태현아, 그만해. 지은이가 왜 그럴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엄마는 피곤해 보였다. 재혼 후 그녀는 항상 중간에서 줄타기를 했다. 나를 사랑하지만 새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민준의 경우 그의 완벽주의였다. 그는 회사에서 모범 직원으로 불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작년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봤을 때에 숨겨진 폴더에 불법 다운로드 파일들, 도박 사이트 로그. 그는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 파일들을 회사 이메일로 보냈다. 민준 씨의 취미, 공유합니다. 소문은 더 커졌다. 상사가 그를 불렀다. 민준아, 이게 뭐야? 내가 그런 걸 민준은 집에 돌아와 벽을 주먹으로 쳤다.
시발, 누가? 지은. 너지. 그는 내 방으로 쳐들어왔다. 나는 침착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오빠, 진정해. 증거 있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팠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놔, 아니면 엄마 불러. 그는 이를 갈며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통증을 느끼며 웃었다. 고통이 공유되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나처럼 밤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게 됐다. 태현은 달랐다. 그의 약점은 관계였다. 그는 여자들을 모으는 타입이었다. 클럽에서, 카페에서. 하지만 나는 그의 패턴을 알았다. 바람을 피우고 버리는.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 가짜 계정으로. 태현이가 또 바람 피워. 이번엔 내 친구야. 체인 반응이었다. 그의 폰에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 미쳤어. 끝났어. 태현은 무너졌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왔다. 지은아.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는 무릎 꿇고 울었다. 처음 보는 그의 약한 모습.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여다보았다. 왜? 내가 내 생일을 무시했을 때 나도 이렇게 울었어. 기억나.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그건 장난이었어. 미안해, 이 장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장난으로 사람을 아프게 해? 이제 내 차례야, 오빠. 엄마가 깨달은 건 주말이었다. 가족 모임 그녀가 강요한 또 하나의 행복놀이.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자녀들아, 이야기 나눠보자.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미소가 어색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회사에서 문제 생겼어. 누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태현이 덧붙였다. 나도. 친구들이 날 버려.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는 케이크 조각을 포크로 찔렀다. 엄마, 나도 요즘 힘들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왕따. 지은아,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생일도 있고 방에 들어와 내 물건 만지고. 민준이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우리한테 한 짓과 태현이 테이블을 쳤다. 맞아. 내가 소문 퍼뜨렸어.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엄마가 울었다. 그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균열이 시작됐다. 복수는 파괴를 가져온다. 하지만 공정하게. 그들이 내게 준 상처만큼. 그러나 엄마의 눈물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 돼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더 깊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의 도박빚 은행 명세서를 훔쳐봤다. 5천만 원. 그는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대출업체에 익명으로 연락했다. 민준 씨가 도망칠 거예요. 추적하세요. 압박이 시작됐다. 전화가 그의 폰을 울렸다. 밤낮 없이. 태현에게는 그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의 스토킹 습관. 과거 여자친구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나는 가짜 프로필로 그를 유혹했다. 만나자 그는 걸려들었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건 경찰이 아니었지만 그의 과거 피해자들이었다. 태현아, 너 또. 그는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그는 나를 때리려 들었다. 너 이개 같은 년. 하지만 나는 문을 잠갔다. 증거 있어, 오빠. CCTV 찍혔어. 그는 무너져 앉았다.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였나? 엄마의 행복한 가족 놀이는 이제 악몽이 됐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복수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 어둠도 커졌다. 민준의 도박은 이제 그의 삶을 삼켰다. 그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출근도 포기했다. 엄마, 나 그만둘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는 충격받았다. 왜?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 아래 다크서클, 떨리는 손 그 모습이 나를 닮아 보였다. 작년 내 생일 밤, 나는 그렇게 떨었다. 이제 공평했다. 하지만 태현은 반항했다. 그는 집을 나갔다. 클럽으로, 친구들로. 하지만 그곳에도 소문이 따라붙었다. 태현, 너 위험해. 피해자들이 모였대. 그는 돌아왔다. 상처 입은 채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부었다. 지은. 제발 그만해. 그는 무릎 꿇었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미안해. 내 생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내 얼굴 차갑고 무자비한 용서. 그게 쉽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날 왕따시킬 때 용서 빌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가 들어왔다. 태현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를 안아주었다. 다시 그녀의 선택은 그들이었다. 지은아, 왜 그래? 태현이가 다쳤어. 나는 웃었다. 엄마, 그게 바로 문제야. 항상 그들 편이잖아. 그날 밤 우리는 대화했다. 아니, 싸웠다. 식탁은 전쟁터였다. 민준이 포효했다. 내가 우리 인생 망쳤어. 도박. 그건 내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야. 태현이 울부짖었다. 엄마, 지은이가 날 죽이려 해.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진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생일 무시, 방 침입, 모욕. 엄마, 그들이 날 괴롭혔어. 난 그냥 되갚았을 뿐이야.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속삭였다.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돼?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가족. 그 단어가 나를 찔렀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울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 다음 날 나는 학교에 갔다. 친구들은 없었다. 나도 그들을 멀리했다. 왕따의 맛을 알았으니까? 강의실에서 나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다음 단계, 엄마의 비밀. 그녀가 재혼한 이유. 아빠의 죽음 후, 그녀의 불륜. 나는 알았다. 옛날 편지에서. 그 남자 내 새 아빠는 엄마의 연인이었고 아빠의 친구였다. 나는 그 편지를 복사했다. 익명으로 민준과 태현에게 보냈다. 너희 아빠가 엄마를 빼앗았어. 진실이야. 그들은 충격받았다. 민준이 아빠를 추궁했다. 아빠,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 가짜였어? 아빠는 부정했다. 하지만 균열은 깊었다. 태현이 소리쳤다. 엄마, 왜 우리한테 숨겼어? 집은 지옥이 됐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다. 나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엄마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엄마, 이제 다 알잖아.
행복한 가족 놀이 끝났어. 고조가 왔다. 민준이 나를 습격했다. 밤에 내 방에서. 내가 모든 원흉이야. 그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오빠. 그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죽여버릴 거야.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엄마와 아빠가 들어왔다. 아빠가 민준을 떼어냈다. 민준아, 미쳤어. 엄마가 나를 안았다. 지은아, 괜찮아. 나는 헐떡이며 속삭였다. 이제 봤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지만 그 사건 후 민준은 병원에 갔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태현은 자퇴했다. 더 못 버티겠어. 집은 텅 비었다. 복수의 승리. 하지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무거운가?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아래로 흐르는 물결처럼 내 삶이 흘러갔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이제 진짜 복수의 끝을 생각할 때였다. 그들은 무너졌지만 나는 아직 서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민준의 입원 소식은 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는 매일 병원에 갔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아빠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태현은 사라졌다. 클럽도, 학교도. 그는 거리로 나갔다. 난 여기서 벗어날 거야. 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학교에서조차.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나는 웃었다. 가족 문제야,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태현을 찾았다. 그의 SNS를 추적해. 그는 동네 모텔에 숨어 있었다. 술병과 담배로 둘러싸인 방. 은하는 문을 두드렸다. 오빠, 나야. 그는 문을 열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와. 나는 들어갔다. 방 안 공기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집에 가자. 그는 웃었다. 비참하게. 집. 그게 집이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민준 형은 미쳤고, 엄마는 울고, 아빠는 원래 가짜였어. 그의 말에 가시가 돋쳤다. 나는 앉았다. 나 때문. 오빠, 처음부터 너희들이 시작했어. 내 생일, 내 삶을 짓밟았어. 그는 병을 집어들었다. 그래, 미안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내가 괴물이야, 괴물. 그 단어가 내 영혼을 꿰뚫었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괴물. 너희들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의 과거, 내 상처. 그는 털어놓았다. 아빠가 재혼할 때 난 엄마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미워했어. 그의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민준도 그랬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를 잃을까 봐 너희를 미워했어?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태현이 집에 도착하자 민준의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엄마, 나 자살 시도했어. 엄마가 무너졌다. 민준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 그의 눈이 텅 비었다. 지은.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다가갔다. 오빠, 미안,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늦었어. 내 복수, 성공했어. 이제 만족해. 그의 말은 독이었다.
엄마가 나를 밀쳤다. 지은아, 내 탓이야. 내가 우리를 파괴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가 말했다. 이혼하자. 이 집은 더 못 버텨. 태현이 소리쳤다. 아빠, 진짜야. 집은 분열됐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거울 속 내 얼굴 괴물처럼 보였다. 밖으로 나갔다. 서울거리,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나는 고립됐다. 복수의 대가. 이제 그들은 아프지만 나는 영원한 죄책감.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 퇴원했다. 그는 변했다. 차갑고 계산적. 지은, 내가 한 대로 나도 할게. 그의 복수가 시작됐다. 내 학교의 소문. 지은이가 오빠를 미치게 했대. 친구들이 날 피했다. 태현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약속했다. 함께 하자. 엄마를 구하자. 우리는 동맹? 아니, 불편한 평화. 엄마의 생일이 왔다. 그녀가 요구한 가족놀이. 우리는 모였다. 케이크 위에 촛불. 하지만 불꽃은 흔들렸다. 행복하자. 엄마의 말. 하지만 우리 눈빛은 어두웠다. 그날 민준이 폭로했다. 엄마, 아빠의 불륜 다 알아의 테이블이 뒤집혔다. 엄마가 울부짖었다. 왜 지금? 나는 일어섰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복수의 고리가 닫혔다. 하지만 승자는 없었다. 가족의 붕괴는 서서히, 그러나 잔인하게 진행됐다. 아빠가 떠났다. 짐을 싸고 문을 닫으며. 미안해. 더 못해.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엄마는 무너졌다. 왜 우리만 이렇게? 민주는 회복됐다. 하지만 그는 달라졌다. 복수심이 그를 채웠다. 그는 내 장학금을 신고했다. 지은이가 부정행위했어. 학교에서 조사가 왔다. 지은 씨, 설명하세요.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 가짜가 쌓였다. 태현은 중립이었다. 그는 나를 도왔다. 형, 그만해. 지은이도 피해자야.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네. 너도 배신자야. 형제 간 갈등이 깊어졌다. 나는 직면했다. 내 복수의 결과. 엄마를 찾아갔다. 그녀의 방.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녀가 나를 봤다. 눈에 원망. 지은아, 내가 시작했어. 행복을 원했는데 왜 파괴했어? 나는 울었다. 엄마, 그들도 잘못했어. 나를 무시하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알아. 하지만 가족은 용서야. 내가 그걸 망쳤어. 그 말은 나를 꺾었다. 나는 거리로 나갔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왔다. 내 삶처럼. 폰이 울렸다. 민준의 메시지. 오늘 끝내자. 만나. 우리는 만났다. 카페, 어두운 구석. 그의 눈이 번뜩였다. 지은, 내가 한 모든 걸 갚을 거야. 그는 증거를 보여줬다. 내 메시지 로그, 익명 계정. 경찰에 갈 거야? 협박죄. 나는 떨었다. 오빠. 제발. 하지만 그는 웃었다. 내가 날 병원 보냈잖아. 공평해. 태현이 나타났다. 형, 그만. 우리 다 망했어.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이 태현을 쳤다. 배신자. 나는 도망쳤다. 거리를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 엄마, 구급차가 왔다. 병원, 의사. 과로와 스트레스. 휴식이 필요해. 병실에서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살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멀었다. 지은아. 후회 마. 민준이 왔다. 엄마 상태 어때? 그의 목소리에 후회. 우리는 마주봤다. 오빠. 그만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내자. 하지만 태현이 폭로했다. 그의 비밀. 형, 나 마약했어. 내 도박 때문이야. 민준이 무너졌다. 뭐? 집은 다시 지옥. 경찰이 왔다. 태현 체포. 마약 소지. 나는 증인이 됐다. 난 몰라.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 엄마가 깨어났다. 우리 다 잃었어. 그녀의 말 진실이었다. 나는 결정했다. 복수의 끝, 모든 걸 고백. 경찰에, 가족에. 내가 시작했어. 미안해. 재판. 나, 민준, 태현. 엄마는 증언대에 섰다. 그 애들은 내 아이들이야. 용서해줘. 판결. 집유. 하지만 삶은 변했다. 민준은 직장 이름. 태현은 재활소. 나는 학교 중퇴. 한강에서 나는 서 있었다. 물결이 속삭였다. 용서. 아니. 하지만 후회는 영원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잿더미였다. 엄마는 회복됐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지은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말. 하지만 새로. 어떻게? 민주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의 눈에 야망이 없었다. 지은, 나의 변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손에 상처 자국. 오빠, 미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할게. 태현은 재활에서 나왔다. 깨끗해졌다. 언니,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그의 말, 구함. 파괴한 게 나인데. 가족 모임. 엄마의 요구, 마지막 행복 놀이.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케이크, 촛불. 이번엔 내 생일이 아니었다. 그냥 우리 날. 행복하자. 엄마의 말. 우리는 불을 껐다. 박수. 진심이었다. 하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칼을 든 나, 피 흘리는 그들. 깨어나 울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공유하는 거였다. 영원한. 나는 직장을 찾았다. 작은 카페. 손님들 사이에서 나는 웃었다. 가짜로. 하지만 점점 진짜가 됐다. 민준이 결혼했다. 초대장 왔다. 와라, 지은, 나는 갔다. 그의 신부, 밝은 미소. 언니, 오빠가 많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태현은 대학 다시 갔다. 의학. 사람 도우려고. 그의 변화. 나 때문. 아니, 그의 선택. 엄마와 산책. 한강변.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보호 못했어. 나는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깊은 곳에 상처는 남아. 생일이 다가왔다. 21, 나는 혼자 케이크를 샀다. 촛불을 켰다. 소원, 평화. 불이 꺼졌다. 문 두드림. 그들. 민준, 태현, 엄마. 생일 축하해, 지은아. 눈물이 흘렀다. 진짜. 고마워. 복수의 끝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받아들임. 우리의 상처를 안고 앞으로 가는 것. 하지만 그 길은 영원히 변했다. 후회와 함께.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다. 가시 돋친, 그러나 소중한